네, 오늘도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투자에서는 최근에 투자의 트렌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늘 갖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석유,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최근에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최근에 또 자주 뵙고 있는데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관련된 업계에 좀 다양한 이슈들이 많죠. 네. 예, 오늘도 그쵸. 이제 IRA. 그 IRA도 있었고 두 번째는 오펙이 네. 감산을 석유 100만 감산. 배를 네.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의미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네. 말씀드린 SK 이노베이션과 연결되는데 그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 보면은 이제 그 100%가 이제 승용차를 움직인다, 상용차를 움직인다 보면은 휘발유 경유차가 한 93%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3%가 돼요. 네.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다음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같은 바이오차가 미국 기준으로 보면 4%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이오 디젤이 앞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93대 7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원래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100대 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가가 보니까 원래 보면은 그 1970년대부터 지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되다 보니까 그때 당 배럴당 유가가 한 140불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무리 석유 산업이 본인들은 시가총액이 4천조 원이 있습니다. 4천조 원이 있고 매출액도 거의 4천조 원이 나와요. 네. 미국에서. 그렇지만은 이 정도 유가는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키우기 시작한 게 바이오 디젤 에탄올부터 먼저 키우기 시작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지금 7%가 된 겁니다. 연간 기준으로 매년 이제 쓰는 거에 이제 7%인데 근데 이제 그 오펙이 100만 배럴이 감산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1억 배럴 중에 100만 배럴이거든요. 1%입니다. 그러면 그 많다고 해야 되나요? 적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그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오펙의 수장이십니다. 네. 오펙 전부 다 회의 총괄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7%까지 잠식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예를 들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갔지 않습니까? 네. 왕세자를 만나서 이렇게 유가 좀 내려야 되는데 증산 좀 해라 이러니까 그 사우디 왕세자가 얼마를 해줬냐면 50만 배럴 0.5%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도 유가가 좀 안정화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1%면 상당히 큰 크네요. 금액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역으로 따지면은 오펙이 굉장히 다급하다는 겁니다. 다급하다. 예. 왜냐하니까 3%까지 컸는데 매년 1,000만 대씩 전기차가 지금 이제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죠. 4.5%에서 4%대까지 올라가거든요. 등록 대수 비율로. 그러면은 1%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펙을 봤을 때는 1%를 줄여야 되는 그런 형태가 꽤 되는 크네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렇죠. 더하기 빼기 하면 어, 오히려 더 많이 줄어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의 맞상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사우디 맞상대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아. 전해액, 동박 이런 거 다 키우다 보니까 네. 물론 전기차는 테슬라, 그렇죠. 중국에 뭐 CATL도 있겠지만 네네. 배터리 쪽에 그렇지만은 대부분 다 양산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한국에서 제일 양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맞상대가 이제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싫어하겠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이제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증설을 해서 네. 유가를 떨어뜨려 달라. 그래야 그게 IRA의 핵심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을 리덕션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유가는 지금 현재 76불인데 배럴당 76불인데 76불 위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도 잘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필사적으로 감산할 겁니다. 감산도 하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리오프닝이 지금 초기 단계고 더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수요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중국이 열렸는데 이머징 64억 명이 열렸잖아요.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펙이 이렇게 다급하게 감산을 1%를 하는 거. 전격적으로 감산하는 것은 본인들이 봤을 때도 전기차가 위협적인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바이오 행정명령에 보면은 지금 바이오 디젤하고 에탄올을 좀 폭발적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설 자리가 그러죠. 작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오프닝은 되지만은 네. 이제 오펙으로 봤을 때는 오펙이라든지 오펙 플러스로 봤을 때는 감산으로 버틸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감산 체제가 무너지지요. 감산을 못 하는 거죠. 왜? 네. 석유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가는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용어 상박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우디하고 대한민국의 그런 에너지 전쟁 그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미국 주도긴 한데 미국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보다는 오히려 소재이익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우디 그때 그 미국 대통령께서는 사우디를 갔는데 여러 가지 미국의 주요한 장관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비중 자체가 동등격은 아니지만 오히려 93대 7이지만 네. 93대 3 정도 되죠. 그렇지만 3이 중시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화학주가 빠지고 이제 석유주가 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석유주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원래 오렌 버핏처럼 그 다음에 화학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70한 6불대 가격에서는 충분히 가격 증가가 되기 때문에 네. 76불에서 팽팽할 것이다. 왔다 네. 갔다 하지만은 그래서 감산과 전기차의 비중 확대, 바이오 디젤 에탄올의 비중 확대가 균형점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SK 이노베이션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굉장히 소외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쭉 관련된 이 화학업계의 판도를 말씀해 주셨던 건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SK온 관련한 이슈와 함께 주가가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최근에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도 올라갈 때 좀 많이 뒤처졌죠. 소외되고. 그래서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매출액이 얼마냐면은 80조 원이거든요. 80조. 80조 원입니다. 네. 예. 80조 원 되는 기업 중에 한 개가 유사한 기업이 어디냐면 포스코홀딩스가 80조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화학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하나는 철강을 대표하는 네. 기업이죠.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3조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7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0조에 17조, 하나는 80조인데 33조. 거의 더블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한 100%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흔히들 보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딱 생각나는 게 철강이라고 또 생각날 수도 있지만은 이전 아니죠? 그렇죠. 리튬이라든지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이 더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인데 그럼 포스코 홀딩스도 지주사거든요. SK 이노베이션도 지주사인데 그러니까 보면은 80조 원인 SK 이노베이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왜 소화됐을까요? 왜 그렇죠. 소외가 됐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원래 보면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밑에 계열사를 다 분할을 다 했습니다. 그죠? 네. 어찌됐건 물적 분할 형태를 갖고 있는데 개인 주주들로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는 이렇게 분할을 해서 밑에 게 상장을 하더라도 주주들한테 보상을 할 것이다. 그런 예를 들자면 지주회사지만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IR 활동을 많이 강화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화학 기업들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도 같이 분할을 했는데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SK 온이 상장을 하는데 상장을 할 건데 왜냐하면 SK 온이 지금 현재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30%거든요. 8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26조 원 되니까 한 30% 되니까 130조 원이 30%면 거의 40조 원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이 들고 있는 뭐 석유 개발이라든지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윤활 기유라든지 그다음에 SK IT 가치를 다 빼버리더라도 이게 30조 원은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지분을 100% 이상 들고 있으니까 네. 한 40조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SK온이 상장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 같은데 그럼 그래요? SK 상장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던데. 제가 볼 때 대표님께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빠른 속도로 물적 분할을 했던 기업이 SK 이노베이션이었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상장 타이밍이 조금 뭐라 그러나 이렇게 늦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템포를 늦으면서 시장에 그런 이제 자회사 기대감이 이슈가 반영이 부각이 못됐죠. 되면서 뒤늦게 좀 따라가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같습니다. SKO는 여러 가지 자금 부담, 예를 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88기가와트 아워인데 네. 2025년까지 220기가와트 아워까지 저 확대를 하려면 지금 이제 자금 부담이 심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유상 경쟁하는 것보다는 상장을 하는 게 나은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40조든 50조든 상장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SK 이노베이션 주주로 봤을 때는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이거지. 그럼 상장을 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 주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50조가 상장이 됐을 때, 네. 50조 원으로 상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10%에서 20% 유상증자가 들어갑니다. 그죠?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니. 그러면 SK 오늘로 봤을 때는 20%만 해도 한 10조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금이 들어오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구주 매출 본인이 들고 있는 것 중에서 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한 10%든지 20%만 팔아도 이게 한 5조 정도, 약 5조 정도는 캐시가 5조에서 10조 정도는 캐시가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은 SK 이노베이션은 그 기존 자회사를 상장함으로써 현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만큼 현금 가치가 부각이 될 것이고 SK온이 이제 시가총액이 트레이딩이 되니까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흔히들 자회사가 상장한다고 해서 중간 지주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이게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관행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왜 내한테 들어오는 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이 이제 뿔이 났죠. 네. 뿔이 났고 그래서 급기야는 SK온을 다시 SK이노베이션하고 합병을 해라. 100% 정도 들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요구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이노베이션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SK온을 상장을 해야 되니까 기존 주주들을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공시가 나왔는데 어떤 공시냐면은 주식 교환 검토. 그렇죠. SK 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SK온 주식을 바꿀 수 있는 네. 권리를 주겠다. 그쵸. 안 바꿔도 좋고 바꿔도 좋은데 왜냐니까 흔히들 SK온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빵 떠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시장에서 장중에 사본들 네. 가치가 이렇게 내가 투자 수익이 적으니까 오히려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쵸, 그쵸. 그 제가 볼 때는 저도 한 27년을 보지만 지주회사에서 이렇게 공시를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SK온과의 SK이노베이션의 주식 교환 이 검토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밸류가 커질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한 2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렇다면 이거 외에도 또 SK이노베이션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 하나 더 있다고.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를 들면은 원래 보면 SK 이노베이션을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매출액이 80조 원이면 말입니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지금 30조 원에 50조 원 시가총액을 하거든요. 한 60조 원까지 육박했습니다. 원래 워렌 버핏이 많이 샀는데 네. 그게 석유 개발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률이 한 17%에서 18%대까지 나와요. 그런데 흔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제가 볼 때는 매출액이 한 80조 원 정도면은 절반 정도 맞는 게 시가총액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40조 원 정도가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보이냐면은 지금 이제 들고 있는 부문이 이제 배터리 빼고 보면은 이제 석유 개발을 해요. 그 다음에 휘발유 경유를 만들어요. 그렇죠. 정유를 있고, 그다음에 화학 부문이 있단 말이에요. 에틸렌, 프로필렌이 있고, 그 다음에 윤활유가 있어요. 이 4대 부문을 보면은 64억 인구가 지금 이제 일제히 지금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지 다시.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가치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는 이익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가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이익이 증가한 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화학 쪽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유가가 올라서 뭐 석유 개발이라든지 정유가 더 올라갈 거라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76불에서 균형 유가가 나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화학하고 윤활 기유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땐 한 80조 중에 70조가 지금 이제 이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유심히 보면은 올해가 지금이 지금 이제 적절한 뭐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소외됐다면 앞으로는 좀 부각받을 만한 이슈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지금 주가가 굉장히 여전히 낮다, 싸다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80조 원 중에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볼 때 이게 보면은 밑에 단에 단기 순이익 단에 환율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산설에서 이렇게 석유를 들고 들어올 때 그게 그쵸, US 달러를 수입할 때. 결제하다 보니까 환율이 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SK 이노베이션은 매출액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80조 원이었으면 시가총액이 80조 원이 형성돼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석유 개발 쪽이면 오히려 2배 정도 160조까지 갔는데 우리는 이제 정유 부분이 많잖아요. 네. 정유라니 화학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0조 중에 한 40조 이 정도가 적정하다 보고 있고 이게 많이 소외되어 있구나.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SK온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30%잖아요. 그럼 40조가 넘어가는 가치가 있고 SK IT까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는데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지주사에 대한, 그러니까 자회사에 대한 가치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SK온의 상장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가 그 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좀 집중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SK온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